목요일 증권가 소식 전해드리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 기자 이번 주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거의 네. 매일 출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좀 출연을 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도 예. 기다리시죠. 박혜린 기자가 지금 휴가 갔죠? 네, 맞습니다. 곧 돌아오실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저희 또 하루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종목 이슈 말고 증권가 소식을 들고 와주셨어요.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기업들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 테니까요. 예.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 기업들 들으시면 바로 아시겠죠? 예, 크래프톤, 카뱅 얘기 나올 때 딱 알 것 같았는데 이제 IPO 앞둔 기업들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서 다들 아실 텐데요. 하반기에도 공모주 대여들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훨씬 더 세졌다고 하네요. 기관 수요 예측도 그렇고 공모주 시장에서는 기관 입김이 더 셀 것 같았는데 동학개미 현상이 아무래도 이 IPO 시장에도 또 영향을 주고 있나 봐요. 네, 물론 기관의 역할이 이 공모 청약에서 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IPO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고액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고 기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 공모주 시장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과거와 달리 공모주 시장의 또 다른 큰 손이 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 역량이 많이 돋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입김이 세진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개인 투자자의 중요성이 지난해부터 동학개미 운동으로 우리 시장이 많이 체감을 했잖아요. 예. 이 시장이 이 개인 투자자의 위력을 이제는 공모주 시장까지로 뻗친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요. 먼저는 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많아진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11월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요.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됐죠. 예. 일정 물량은 증거금 금액에 상관없이 한 주씩 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 결정된 공모가에 맞는 증거금만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한 주는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공모 청약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지난 SK IT 테크놀로지의 경우는 증거금이 81조 원까지 몰리기도 했죠. 예. 이렇게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공모주 시장에서 큰 손이 됐고 또 동학개미 운동처럼 개인이 모여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가 된 겁니다. 확실히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주변에 또 공모 청약 참여하신 분들 찾는 게 또 어렵지 않은 요즘이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개인들이 또 크게 힘을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 입김이 세졌을까요? 네, 면밀히 좀 살펴보기 위해서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업 측면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균등 배정 100% 결정한 카카오페이입니다. 예. 카카오페이는 아예 일반 청약 물량을 100% 균등 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모주 일반 청약은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으로 나뉘잖아요. 이때 비례 배정은 고액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보니 다수의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사상 처음으로 지금 100% 균등 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주를 노리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유리한 소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배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자율성을 좀 부여했던 부분입니다. 예. 일반 청약 중에서 균등 배정을 최소한 50%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규정만 남기고요. 나머지 비율은 알아서 하라.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최대한 증거금을 많이 끌어모으려면 최소한 균등 배정을 하는 것이 유리했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공모 청약에서 최소한의 비율인 50%로 균등 배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말씀하신 대로 국내 최초로 일반 청약에서 균등 배정을 100%로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확실히 좀 혁신적인 행보들을 많이 이어가는 카카오 그룹주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결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을 한 배경이 있을까요? 이 비례 배정은 증거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주는 방식이다 보니 굉장히 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 역대급 증거금이 몰렸던 SK IT 테크놀로지의 공모 청약 배정 방식을 비교해 보면요. 균등 배정은 당시 공모가인 10만 5천 원에 최소 청약 수인 10을 곱하고 청약 증거금률 50%를 곱해서
52만 5천 원에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 주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비례 배정은 약 1,050에서 1,300만 원으로 한 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는 공모주 시장에 고액 투자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기업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해서 이번 IPO 방식을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국민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기업 측면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IPO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권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사주 물량, 기관에서 개인으로 돌린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이 SK IT 테크놀로지 당시 이야기인데요.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 증권이 미달이 된 우리사주 청약분을 기관에 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요, 우리사주 청약분이 미달될 시에는 전체 공모 청약 비중의 5% 이내에서 일반 청약으로 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셋 증권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 기관 물량으로 배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뭐 당시에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5% 물량이면 그래도 상당한 비중 아닙니까? 네, 우리사주 물량이 개인에게 간다면 개인 물량의 20%나 늘어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예. 큰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들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요. 국민청원까지 올라갔고 당시에는 3만 8천 명이 넘게 해당 청원글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거세게 반발이 일었고요. SK IT 테크놀로지와 미래에셋 증권은 해당 물량을 다시 일반 청약, 개인에게 배정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 힘이 정말 세진 시장이기 때문에 어설픈 대응으로는 소비자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도 짚어보죠. 마지막은 당국의 측면인데요. 당국 공모가 부담에 정정 요구 늘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예. 이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면서 공모가가 부담스럽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당국이 반영하는 모습인데요. 예. 하반기 IPO 대여라고 기대되는 크래프톤과 SD 바이오센서의 금융감독원이 공모가와 관련해서 정정 요구를 한 겁니다. 공모가 밴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업들의 희망 공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는데요. 공모가가 높게 측정이 되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심하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공모가가 부담스럽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또 강하게 의견을 좀 어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후에 그래서 공모가가 낮아졌습니까? 네, 실제로 크래프톤은 희망 공모가를 10% 정도 낮췄고요. 예. SD 바이오센서도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 낮아졌습니다.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IPO 시장이 작년부터 주목을 받으면서요.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16.6%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전년보다 10.7%포인트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도 IPO 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이 정정 요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포인트들로 좀 짚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확실히 이번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있지 않는다. 좀 이권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지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되겠죠? 네, 한동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치맛바람이 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대선 등의 이슈가 있잖아요. 예. 이제는 개인 투자자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선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에 참여해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공모주 청약 시에 개인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늘면서 표심에서도 투자자들이 중요해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IPO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좀 더 친화적이면서도 투자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힘이 강해진 개인 투자자들 이번 카카오페이 100% 균등 결정이 나오면서 더 힘을 받을 전망인데요. 기업에서도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많이 나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